거짓말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 내용,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순수한 도움, 선의의 의도,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제 우리가 혼란이 왔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인가.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순수한 마음이다. 선의의 의도다. 이걸 보면서 교수님은 웃지만 저희는 혼돈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또는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꾸며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어떤 성향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다든지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말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사실은 잘 못하고 알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에 있고요. 또 그거와 상당히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하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앞뒤 말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논리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예. 아니 너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할 때 그런가요? 그럴 리가. 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보통 황교안 총리가 말씀하실 때도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말씀으로는 저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는 게 대부분의 그 공직 사회에서 계신 분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담화. 네, 1차, 2차 담화를 하는 것조차도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반성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적어준 내용을 그냥 읽었고 또 거기에서 가능하면 최순실과의 자기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상당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들을 선이라든지 고마우신 분이라든지 오랫동안 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 이런 것들에 그냥 맞춰서 꾸며낸 내용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1차 담화 나왔을 때 여기 앉아있는 고재열 기자가 아마 저 1차 담화도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구속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최순실 씨가 써준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잘 보셨네요. 그리고 2차 담화 때도 지금 교수님 말씀 따르면 최순실 씨는 구속됐지만 누군가가 또 제2의 제3의 최순실이 써줬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충격적인데요. 뭐가 충격적이에요? 원래부터 이분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나서시기 전에 심지어는 아마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분은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그게 전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정봉주 선생이 본인의 틀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본인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르잖아요. 평생을 공주로 또 여왕으로 사시는 분하고 본인은 감옥까지 갔다 오시면 이분이 감옥을 가시면 서로 비슷하게 급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감옥은 제가 좀 더 먼저 선배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장군과 공주 비유를 하셨는데 그 공주는 공주인데 안드로메다 공주예요. 우리 은하계가 아니에요. 다른 은하계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신 거죠. 이번 사태를 이렇게 해명하면서 유영하 변호사나 그다음에 정영국 대변인이 썼던 말들이 있어요. 사상 누각이니 환상 속에 지은 집이니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면 돼요. 인격 살인. 그것들이 대통령이 지금 사상 누각 혹은 환상 속에 지은 집 안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 전에 그때 이 역대 대통령들의 언어를 분석한 그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저히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 주어를 잘 안 써요.
아, 1인칭 조가 대통령은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3인칭으로 빠지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숫자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숫자로 얘기해요. 예.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숫자를 현저히 적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감, 구체감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안드로메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고 기자께서는 기자분이신데 나름대로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시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안드로메다 공주, 이 은하계에 있는 우리 은하계가 아닌. 태양계가 아닌 안드로메다로까지 비유하신 거는 너무 심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럼 기자 잘릴 수 있나요? 아, 기자까지 잘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는 스스로 기자를 자르지는 않고 보호도 해주잖아요. 예. 근데 뭐. 스스로 하야하라 그럴까요? 아,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기자가 뭐, 그거, 과다한 비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분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설마라고까지 제가 믿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기초로 보면 이분의 심리 상태와 행동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기 자폐라고 표현을 해요. Adult Autism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그런 심리학적 진단명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예. 이거를 그냥 심리학적인 진단명으로는 이 발달 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달 장애 하면 오해를 하죠. 이 지체 장애, 예. 소위 말하는 정바가를 발달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발달 장애의 핵심은 이 보통 자폐성이 있는 사람들을 발달 장애의 대표적인 걸로 보는데 그 자폐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과 어떤 병리적으로 신경의 손상이나 뇌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로 보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의사분들은 자폐 성향이 가진 사람들을 신경이나 뇌의 손상으로 봐요. 그런데 심리학자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뭐 행동 특성이고 또 그것이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고 자기 생활하는 방식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환경에 의해서도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행동 특성이 안 변하는데 제가 박근혜 씨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어떤 성인기 이 자폐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통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또는 보통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일상적인 친구랑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들어간 게 한 10살쯤 돼요. 11살쯤 들어가서 그렇죠. 18년 동안을 청와대에 있었고 18년을 청와대에 있었으면 28쯤 돼서 그렇죠. 청와대를 나왔으면 예. 어른으로서 보통의 인간으로서 형성되는 심리가 형성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시기를 완전히 딴 나라에서 딴 세상에서 산 사람이 돼요. 예. 지금이면 아마 높은 자리는 뭐 예를 들면 재벌가의 사람이든 또 뭐 대통령의 딸이면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되게 부모들이 신경을 썼을 텐데 그때는 공주나 왕자로 아주 특별하게 키우는 것 자체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에 그만큼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껏 교육에 신경을 쓰면 공부하는 것 정도의 신경을 썼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썼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또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제는 거의 제2의 천성처럼 된 형태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이분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18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냐 하면 못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완벽한 발달 장애 심리 상태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뽑은 거죠. 엄청난 중요한 정치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의 신화 속의 공주와 이 여왕, 여신으로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불통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특종이 네. 태반 주사 지난 2년 동안 마늘 주사 등 8개월간 약 엄청 150개 정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왜 이분이 이렇게 외모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분이 외모에 집착한 거는 그냥 실제로 이 우리가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장이 어느 수준에서 중지가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또는 인간의 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야 되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또 항상 젊은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예. 것에 과도하게 관심을 쏟았던 것 같고요. 공주 컴플렉스라고 불러도 되나요? 뭐 공주님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뭐 공주는 젊고 이뻐야 된다는 그런 상상을 강박관념. 예, 가지고 있고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외적인 부분으로 공주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당신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래도 그 말을 따를 텐데 그거에 더 부안해동해서 본인이 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내가 나름대로 권력을 더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할이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더 도와줬다라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노화 방지 주사나 그렇다고 실제로 뭐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사진을 여러 번 보면. 아까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예. 불통 얘기하고 폐쇄성 얘기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예전에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이렇게 의원실 다녀봤을 때 단 한 번도 의원실에서 못 봤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찾아가면 여러 가지 일을 보더라도 의원실에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그게 그분 심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분은요, 15년 동안 국회의원을 있으면서 당신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마음으로 그 생활을 했다라는 예. 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느낌심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하여튼 그리고 예. 재밌는 게 집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쪽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좌관 비서진들도 전부 그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쪽으로 와서 이들이 이제 대신 뭐 일하는 예. 걸 봐주고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일을 했겠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설마라고까지 제가 믿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기초로 보면 이분의 심리 상태와 행동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인기 자폐라고 표현을 해요. Adult Autism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그런 심리학적 진단 명이 있나요? 네, 있어요. 예. 이거를 그냥 심리학적인 진단명으로는 이 발달 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달 장애하면 오해를 하죠. 이 지체 장애, 예. 소위 말하는 정바가를 발달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발달 장애의 핵심은 이 보통 자폐성이 있는 사람들을 발달 장애의 대표적인 걸로 보는데 그 자폐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하시는 분들과 어떤 병리적으로 신경의 손상이나 뇌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로 보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의사분들은 자폐 성향이 가진 사람들을 신경이나 뇌의 손상으로 봐요. 그런데 심리학자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뭐 행동 특성이고 또 그것이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고 자기 생활하는 방식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환경에 의해서도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행동 특성이 안 변하는데 제가 박근혜 씨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어떤 성인기 이 자폐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리가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통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또는 보통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일상적인 친구랑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들어간 게 한 10살쯤 돼요. 11살쯤 들어가서 그렇죠. 18년 동안을 청와대에 있었고. 18년을 청와대에 있었으면 28쯤 돼서 그렇죠. 청와대를 나왔으면 어른으로서 보통의 인간으로서 형성되는 심리가 형성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시기를 완전히 딴 나라에서 딴 세상에서 산 사람이 돼요. 예. 지금이면 아마 높은 자리는 뭐 예를 들면 재벌가의 사람이든 또 뭐 대통령의 딸이면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되게 부모들이 신경을 썼을 텐데 그때는 공주나 왕자로 아주 특별하게 키우는 것 자체가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에 그만큼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껏 교육에 신경을 쓰면 공부하는 것 정도에 신경을 썼지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썼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분리된 또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제는 거의 제2의 천성처럼 된 형태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이분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18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냐 하면 못했죠. 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완벽한 발달 장애 심리 상태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뽑은 거죠. 엄청난 중요한 정치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의 신화 속의 공주와 이 여왕, 여신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불통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특종이 네. 태반 주사 지난 2년 동안 마늘 주사 등 8개월간 약 엄청 150개 정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왜 이분이 이렇게 외모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분이 외모에 집착한 거. 그는 공주인데 안드로메다 공주예요. 우리 은하계가 아니에요. 예, 다른 다른 은하계에 은하계에서.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신 거죠. 이번 사태를 이렇게 해명하면서 유영하 변호사나 그다음에 정영국 대변인이 썼던 말들이 있어요. 뭐 사상 누각이니 환상 속에 지은 집이니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면 돼요. 인격 살인. 네. 그것들이 대통령이 지금 사상 누각 혹은 환상 속에 지은 집 안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 전에 그때 이 역대 대통령들의 언어를 분석한 그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 비교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저히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칭 주어를 잘 안 써요. 1인칭 주어.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3인칭으로 빠지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숫자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숫자로 얘기해요.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숫자를 현저히 적어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 구체감이 없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고 기자께서는 기자분이신데 나름대로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시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드로메다 공주, 이 은하계에 있는 우리 은하계가 아닌 태양계가 아닌 안드로메다로까지 비유하신 거는 너무 심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럼 기자 잘릴 수 있나요? 기자까지 잘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신문사는 스스로 기자를 자르지는 않고 보호도 해주잖아요. 근데 뭐. 스스로 하야하라 그럴까요?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기자가 뭐, 그거 과다한 비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분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나도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반성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적어준 내용을 그냥 읽었고 또 거기에서 가능하면 최순실과의 자기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통념적으로 상당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들을 선이라든지 고마우신 분이라든지 오랫동안 뭐 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 이런 것들에 그냥 맞춰서 꾸며낸 내용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1차 담화 나왔을 때 여기 앉아있는 고재열 기자가 아마추어 1차 담화도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구속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최순실 씨가 써준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잘 보셨네요. 그리고 2차 담화 때도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따르면 최순실 씨는 구속됐지만 네. 누군가가 또 제2의 최3의 최순실이 써줬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충격적인데요. 뭐가 충격적이에요. 원래부터 이분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나서시기 전에 예. 심지어는 아마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분은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예. 그게 전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정봉주 선생이 본인의 틀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사람인데 됩니다. 그렇죠. 예. 본인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르잖아요. 평생을 공주로 또 여왕으로 사시는 분하고 본인은 뭐 감옥까지 갔다 오시면 이분이 감옥을 가시면 서로 비슷하게 급이 되시겠네요. 예. 그래서 감옥은 제가 좀 더 먼저 잘 살았습니다. 선배시니까. 예. 그런데 훌륭하시네. 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장군과 공주 비유를 하셨는데 그 공주 거짓말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순수한 도움, 선의의 의도,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제 우리가 혼란이 왔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심리 상태인가.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순수한 마음이다. 선의의 의도다. 이걸 보면서 교수님은 웃지만 저희는 혼돈스럽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또는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꾸며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어떤 성향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다든지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말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사실은 잘 못하고 알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상태에 있고요. 또 그거와 상당히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하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앞뒤 말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논리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지 않아요. 예. 아니 너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할 때 그런가요? 그럴 리가. 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보통 황교안 총리가 말씀하실 때도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말씀으로는 저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는 게 대부분의 그 공직사회에서 계신 분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담화. 네, 1차, 2차 담화를 하는 것조차